예, 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디카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게 지난번 한번 그 수업을 했고, 이번에 2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KD의 치안 디카시 공모전에,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마감을 하고, 최종 이게 그 대상부터 해서 입상자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300여 점이 응모를 하셨고, 그 응모된 작품들을 분석해 본 결과, 입상하신 분들과 입상하지 않은 분들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그 입상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해 처음에는 한 50여 개의 디카시 공모전이 있었고, 이런 공모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입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높은 성적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쪽집게 가외식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최소 아마 그 입상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면은요. 첫째,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데, 많은 분들이 디카시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디카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이미 여기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디카시의 대상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최우수상도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디카시에 대해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얕게라도 설명드리면은, 디카시라는 거는요, 먼저 이게 한국 디카시 협회에서 알려주는 이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먼저 한국 디카시 협회에서는 이게 잠깐만요. 왜 투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탕이 안 먹는데요. 여기에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정보 공개 이런 동의 받는 걸 제외하면은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제목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넣는 부분이 있고, 본문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사진이고, 요거는 뭐죠? 이제 시입니다. 글입니다. 요렇게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본문에다 넣었습니다. 이 본문은 5행 이내로 적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본문 위에 들어가서 6행이 되어가서 예선에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 다음에 사진은 꼭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최 측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찍어라. 안 그러면 언제 찍어라. 전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개최하려고 하는 전국 이 경찰사랑 디카시 공모전은 전국 어디서든 찍어도 가능한데, 오늘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이 K치안 디카시 공모전은 성도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에서 4일간 찍은 사진으로 한다. 안 그러면 아자기장터 이 디카시 공모전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가은 아자기장터에서 직접 촬영된 사진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가서 직접 찍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진에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5줄 이내의 시를 적어가지고 요 3개가 조화를 맞추어서 이 시가 될 때 그것을 뽑아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디카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애쓴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디카시 이제 국어 사진에도 등재되고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되고 하는 게, 이런 이상옥 우리 그 교수님이나 김남호 교수님, 강영국 우리 그 작가님, 그 다음에 정지훈, 손설강, 특히 이제 중랑 디카시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디카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십니다. 그게 회장님. 또 이시양 이분은 이제
울산 지역에서 큰 디카시를 이끄는 분으로 디카시 집도 이미 몇 년 전에 몇 건씩 내면서 앞서서 이제 선도하시는 분. 그 외에 김종혜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도 이제 디카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외에 한국 디카시인협회라든지 중랑 디카시협회, 울산 디카시 시인협회 이런 쪽에서 큰 노력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경찰청과 K 치안 디카시 개최를 협의를 할 때 경찰청에서도 디카시에 대한 부분을 몰랐고, 또 이쪽에 그 문경시와 아자기장터 디카시 공모전을 할 때도 문경시청 직원들도 디카시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이 공부를 시켜서 이제 그 지식을 담아주고 해서 위에 이제 그 경찰청 내에서도 위로 보고하고, 또 문경도 시장님께 보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디카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문학 장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디카시 공모전을 올해에도 3개를 주최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디카시라는 거는요, 꼭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과 사진과 글이 있었는데 사진에 큰 역할을 하는데, 보통 50대 50이 사진 50에 글 50이 이렇게 100%로 가는데, 또 세밀히 따지면은 제목이 10에서 20% 가고, 요게 이제 40% 이렇게 해서 또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사진은요, 사물의 멋짐이나 특이함을 많은 사람들이 찍어서 되게 특이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디카시로 쓰고 싶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주시는데, 그 특이함을 적는 것도 아니고 멋진 장면을 담는 것도 아니고 사물과 사물 사이 그 공간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철학적으로 담아야지 된다. 또 공간에도 보지 못했던 글이나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간, 사물과 사물 사이, 그리고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또 생각과 생각 사이, 여기에다가 철학적 이 해석을 넣을 때 그게 디카시로서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K치안 디카시 공모전에 대한 분석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개최 목적은요, 우리나라 K치안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생활 속 치안,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치안 속 안전을 위해 제1회 K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개최 목적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이 개최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입상 작품을 선정을 할 때 이 개최 목적에 맞느냐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다. 즉, 치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를 했고, 이 사진을 경찰청 현관에다가 이 대상을 받은 작품을 걸어야 되는데, 이 걸어야 되는 부분을,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수갑에 대한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카시 응모했을 때 나는 대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올렸다고 그러면은, 이 수갑을 채운 모습을, 실제적인 채운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글을 적었다면은, 아무리 글이 좋다 해도 이게 수갑을 채운 사진이 우리나라 K치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첫째 어떻든 간에 모든 디카시 공모전에는 그것을 주최한 측에서 왜 이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했냐를,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춘 사진을 찍고 그에 맞는 시를 적을 때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접수 기간에 이게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행사 종료시까지
이 장소가 이 송도에 있는 이 전시관이었는데 그 전시관 내에서 찍도록 했기 때문에 이 응모한 작품이 많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대상 1인전 일단 100만원부터 한 상금이 250만원가, 그리고 이제 40명에게, 총 40명에게 어떤 이 기념품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이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송도에서 있는 이 국제치안산업대전 기간 내에 현장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적인 그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126명이 272편의 디카시를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 40여 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대상부터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는 이게 272편 중에 정보 공개를 미동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목, 사진, 글인데 이 사진이 없는 거, 글이 없는 거, 또 제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외하고, 또 1인이 2편씩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이 5편 정도로 제출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174편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차 심사는 디카시 전문 작가 있잖아요. 이 작가 5분이 모여서 이 앞에 있는 174편 중에 60편을 선정을 했는데, 이럴 때는 그 작품에 아무 정보가 없이 심사를 했습니다. 정보를 빼고 그냥 번호만 가지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디카 전문 작가 5분이 60편을 본선에 올렸고, 그 60편을 가지고 이제 윤보영 감성시학교 관계자, 디카시 작가, 경찰청의 우리 팀장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내에서 했습니다. 이 경찰청 관계자가 3분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1점에서 5점까지를 부여하는 최고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점수가 높은 이 최고의 1등을 한 작품이 다행히 경찰청 내에서도 보고, 이거는 경찰청 현관에 안 그러면 입구에 이 작품을 전시를 해도 괜찮은 작품이라는 이런 설명을 듣고 최종 이 작품을 1등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무국으로부터 이 현장에서 제출된 그 본선에 올라온 작품을 처음 만났고, 또 이 심사에는 저의 이 어떤 일자 예를 들어 번호마저도 저는 여기에다가 관여를 하지 않고 순전히 이 심사위원들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K디카시의 이제 우리 K치안 디카시의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고려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행사장 내에서 촬영한 작품인가? 그 박람회장에서 박람회장 내에서 촬영한 것인가? 또 이 작품이 우리나라 K치안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적합한 작품인가? 뿐만 아니라 향후 경찰청 작품의 경찰청 이 현관에다가 이 작품을 크게 이렇게 인화를 이제 사진으로 작품으로 걸어놔도 누가 봐도 우리나라 K치안을 알리는 좋은 작품이라고 또 이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인가? 뿐만 아니라 이 대상 받은 작품을 이에 대회를 할 때 올해는 그냥 이제 경찰청 홍보 모델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요 2분의 사진을 1회니까 이제 인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이
1등한 작품을 여기다가 이 홍보 팜플렛도 이제 그 홍보지에다가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작품을 이제 대상 작품으로는 고려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그러면 60편 중에 대상 1분, 최우수상 1분, 우수상 1분, 그리고 장려상 4분, 가작 2분 해가지고 요런 분들이 이게 그 입상을 상위 입상을 했고, 이분들을 이 윤보영 시인의 팬클럽의 팬카페에다가 이렇게 다 공고를 하고 다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이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왔네요. 이게 대상 작품입니다. 대상 작품인데, 요게 어린 아이가,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AI 로봇 뉴비라는 로봇입니다. 요 로봇과 아이가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 경찰청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뭐냐 하면은 경찰청에서 K치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AI 이제 뭐 이게 전산 뭐 AI 뭐 이게 뭐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묵묵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뭔가 조금만 이렇게 이 사고 터지고 이러면 모든 경찰에 대해서 다 비난이 일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좀 따뜻한 뭐 칭찬의 말,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경찰들의 모습을 자기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칭찬도 좀 이렇게 받고 싶고 이러는데, 그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민 속의 경찰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민 속의 경찰 그러면서 여기는 또 여기 아이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요 경찰을 보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게 이제 사실은 시민 이쪽에를 대변하는 게 시민들의 모습으로 봐서 요거는 경찰 실제 경찰과 시민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걸 대변해서 이렇게 대체 설명을 한 걸로 본다. 또 특히 이제 경찰청에서 얘기한 게 자기들은 아이 앞에 여기에 요 라인이 사이 공간이 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공간이 딱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쪽과 이쪽의 흑백의 롤류로 봤을 때 여기 경찰이면 여기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봐서 아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요 사이 공간을 허무는 요게 이제 이 경찰과 대화, 시민 속의 경찰을 요걸로 자기들은 대변할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앞의 검은 바탕과 회색 바탕의 경계가 그런 이제 경찰과 시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걸로도 해석이 되어서 좋다. 앞으로 이 작품은 경찰청에서 홍보물로 게시해도 좋겠다는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 작품을 그대로 해도 되겠다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이것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대상을 선정했죠. 다음은 여기 이제 최우수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행동이라는 작품인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벽보다 높고, 이거는 높고, 그죠? 두려움보다 뜨겁다. 이 벽을 넘는 것이 이 약속의 시작이라는 이 넘고 있는 마음과 벽 사이의 약속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이게 요 작품 있죠? 이게 요 우수상인데요. 추격자 K캅스라고 해도 이면 요게 K캅스 요 자체가 완전 범죄 꿈꾸지 마라. 완벽 수사 우리의 책임이다. 최첨단 과학의 힘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끝까지 추격하리라고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K치안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K치안 이거는 과학, 기술, 책임, 국가 브랜드 확대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격자 K캅스 요런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요게 한국 우리나라의 그 치안의 우수등을 알리는 좋은 작품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미흡 작품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디카시에도 미흡 작품이 272편 중에 있잖아요. 이 98편이 미흡 작품으로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저는 심사에 관여를 안 했지만 심사에서 본선에도 못 올라가면서 떨어진 작품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제3자적 관찰자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본선에 못 올라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글 속 한 줄이 너무 길어요. 요 자체가 보통 우리 한 줄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요 다섯 줄에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 세 줄 정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단어가 보통 하나 두 개나 하나 둘 세 개 정도 아주 길어야 했죠. 단어가 이제 낱말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6개 8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3, 4, 3, 4 할 때 있잖아요. 이게 4예요. 3 2, 3, 4 3, 4, 3, 4가 3, 4, 3, 4 정도 하면 무조건 이게 이제 한 줄이 넘어가는 걸로 봤는데 이걸 8 단어로 돼버리니까 너무 긴 작품 이런 것들이 6작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사진을 그냥 쭉 무조건 누가 봐도 사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작품이 12쯤 나왔고 또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 이것들 경찰청 내부에 죄송합니다. 걸었을 때 사진으로 인하여서 걸었을 때 저게 어떻게 여기에 걸렸을까 하는 심지어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묻든 간에 이거는 경찰청 비하 발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까지도 이걸 가지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난 시간에 수국 디카시 공모전 할 때 다 수국이 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수국까지 부러진 거 그 다음에 수국밭에 이게 그 우산이 이렇게 날아가서 살 부러진 거 이런 사진을 가지고 디카시를 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예전에 다 탈락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에도 보니까 그런 어떤 부적절한 표현이 또 10작품 이건 뒤에 나중에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굴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거나 안 그러면은 또 동료들의 사진을 넣거나 또 어린 아이들 전체 이 소풍 온 나들이 온 유치원 학생들의 한 8명의 사진을 넣어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뭐죠? 이게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이든 어떻든 간에 본인 사진을 넣고 여기다가 시기를 이렇게 쓰면은 이 사진이 대상을 받았다. 경찰청에다가 이 개인의 사진을 거기다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놓았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작품은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상을 받을 수 없는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가 또 18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앞에 제시할 때 5줄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6줄, 7줄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5줄을 쓰긴 썼는데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더 써놔가지고 요 자체가 6줄이 되어가지고 예선에 탈락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또 11작품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진에 이제 결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면은 이 사진이든 글이든 이런 예측 가능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오타나고 가다가 단어 하나 이제 이렇게 누락시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 봤을 때 명백한 오타를 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빠져먹었죠. 예를 들어 국민교육 현장 같으면 아니 예를 같으면 이제 이런 건 미흡 사례 같으면 괜찮은데 미흡 작품 사례 뭐 괜찮은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사전에 뭐 예측동 50분 이 결론자 요거를 이렇게 빠져먹어 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자체
자체가 시가 안 되는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51편 정도가 또 이런 이제 그 사전에 봤을 때 미비한 점으로 본선에 이거는 사전에 이제 걸러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세요. 내가 만일 심사위원이라면은 이런 정면에는 이게 내가 감점을 줄 거다. 나는 안 올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적정한 표현이에요. 이게 보면은 내 몸을 만지는 거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몸을 만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 몸을 만지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몸을 만지는 거에 해가 다르게 긍정적으로 갔더라 해도 이 작품을 가지고 내 몸을 만진다는 걸 가지고 이 우리가 그 경찰청 현관에다가 정문 현관에다가 이것을 몸을 만진다는 것을 갖다가 붙여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디카시를 써가지고 이걸 읽어봤을 때 이걸 그러면 주최처 뭐 아재개 장터 같으면 아재개 장터에다가 이걸 인하에도 붙여 놓을 수 있을까? K디카시 같으면 K디카시 같으면 이게 그 K치안 디카시니까 경찰청 주체니까 경찰청 현관에다가 이 작품을 이제 붙여 놓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월급도 없이 경찰들 뭐 월급도 없이 뭐 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언급했어요. 빈대와 이를 잡듯 이런 내용도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물론 계급이 낮다 해가지고 큰 무궁화도 있죠. 무궁화도 있는데 작은 무궁화에서 계급 낮은 걸 가지고 작은 무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더라도 제3자적인 관점에서 작은 무궁화라고 하면은 그게 썩 이렇게 기분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순둥이 순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찰이 순찰을 돌 때는 책임감을 다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순둥이라는 말이 경찰에 과연 어울릴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밀러 그놈 닮았다 내 얼굴 이게 그놈 닮았다는 이런 표현도 영화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는 그놈 막 이렇게 찾아내는 용어를 쓰지만 이게 그놈 닮았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경찰청 이 현관에 붙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설이 막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도 써요. 욕설이 날아다녔다. 이게 표현이 그죠? 욕설이 날아다닌다는 표현도 조금 약간 그랬고요. 보세요. 요거는 이분이 쓰던 이제 뒷까지 내용에 보세요. 독수리 중에서 세 번째 큰 맹금류, 공평과 평등의 버도 뭐예요? 짭새와는 비교가 말하는데 이거는 짭새가 아니라고 했지만 짭새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가 이 자체가 뭐예요? 비하 발언이라는 거죠. 이거는 경찰들이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하고 저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삼자 감찰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한테 예비 심사를 보라 하면 저는 이 작품은 무조건 이렇게 탈락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건 비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글 쓰고 한 줄이 너무 길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이게 최고가 한 단어, 두 단어,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3, 4, 3, 4가 되는데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게 네 줄에 국어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가 맥심이라고 보면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단어를 한 줄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5줄이라고 했는데 5줄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썼을 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볼 건가? 이거는 이게 다양한 사건과 현장 속에 찌든 경찰이 무엇인가 생각과 내용이고 요 정도라면 하나, 둘, 셋, 넷, 5줄로 될 거를 한 줄로 썼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실로 엮인 그물 속 도시가 숨을 고른다. 이것도 너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가요. 또 그 길을 걷는 자들의 목소리 여진이 울려 퍼진다. 이것도 한 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보세요. 경찰의 발소리, 우렁찬 사이렌 소리, 보이지 않는 키보드의 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어가 나열이 된 거예요. 또 어릴 때 한 번씩 내가 너를 이기는 것 같아 부끄럽고 고마워. 이런 글도 있었다는 거죠. 또 개의치 않이 좁혀나가야 할 범죄의 거리 15만 킬로. 물론 정확하게 표현했다지만 한 줄에 이것만 있나면은 비슷한 줄이 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을 듣거라. 몸속에 숨은 빈대와 이를 찾아. 아까 이런 빈대와 이를 찾는다는 이 경찰이 빈대와 이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지금 빈대 없어지고 이 없어진 제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런 작품은 선정을 안 해둘 수 있다. 분명 사랑해라고 입력했는데 삐짐 값이 출력되었다. 너무 길고 삐짐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다. 오늘도 시민의 하루를 길게 그려야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심폐를 한다니 무협소설에 나올 법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감점 요인으로 저는 작용시켰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에서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안 좋아요. 제목에서 궁금증을 줘야지 되는데 이 명사를 형용사로 꾸미는 작품 이게 제목이 좋아요. 명사 하나보다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를 줄 때는 이제 제목, 사진, 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제목이 사진과 글을 내용을 다 대변하는 내용을 제목에 담아주면은 이거는 또 뽑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목이 이게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 아이들을 이렇게 뭐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이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 자체로도 다 연관되고 유추해서 해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이게 요 자체가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럼 이 감사합니다에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밑에는 경찰들의 노고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막 순찰 돌고 이건 순찰 도는 거고 여기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제목이 감사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뽑아주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AI 송골매라고 나오면은 이 자체가 이미 송골매라는 자체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드론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송골매가 뭐냐면은 치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군중도 위험 이게 조기 감지하는 뭐 이런 예측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AI 송골매라고 하면 이거는 드론이라는 게 이게 떠올리기 때문에 제목에 AI 송골매가 나오면은 이 자체는 뒤에 드론이 나오겠구나 해가 보면은 드론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거죠. 예,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에도 그렇지만 제목이 이런 거예요. 수갑의 조건,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 수갑 조건이에요. 근데 사진이 뭐예요? 수갑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글은 뭐예요? 묶인 건 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구독 조건만 가지고도 이런 이제 수갑을 채운다는 글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이 수갑 조건, 사진이 수갑, 그리고 글도 묶인 건 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측되는 부분에 그 결론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이게 수갑 사진을 제시하면은 뭐 이것도 좀 이게 케이치안하고는 뭐 엄밀히 따지면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이도 치안이 이게 잘 되면은 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갑에 대한 모습이라면은 크게 이렇게 한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경찰청
정문에다가 현관에다가 이 크게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구속되는 사진을 붙여놔 보세요. 당신들 다 조심해. 잘못하면 이렇게 투갑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제목의 결론이 예측하는 부분인데 제목의 사진 결론이 뻔한 경우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1919년부터 해가지고 90년 경찰이 이제 올해 90주년이에요. 그러면 80주년이면은 이게 제목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경찰 나이가 80살이라는 걸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떠났다는 거죠. 이 80살 된 할아버지를 가지고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쓰면은 밑에 내용이 80주년 경찰에게 축하한다는 내용이 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걸려요.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를 하나 둘 세 번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80살도 할아버지죠. 80살 되면 우리 할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64세 되면은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80살 되면 할아버지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는데 그 할아버지가 연세와 같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데 경찰도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라는 것들은 뭔가 이게 경찰이 막 출동하고 이러는 부분하고 할아버지는 약간은 이제 이걸 잘 짚어는 갔지만 또 삼자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 나이 들었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약하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굉장히 파이팅 해놨지만은 앞에 이런 할아버지와 연세가 같다는 거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데 그럼 대한민국 경찰도 자랑스럽다 이런 부분이 연관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너무 할아버지를 내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연관도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목에 할아버지라는 걸 넣어가지고 오래되었다 뭐 할아버지 힘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심사할 때요 있잖아요.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은 예심에서 다 탈락하게 됩니다. 라고 큰 대회에 심사를 했던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 할아버지든 간에 어머니는 아니면 아버지가 나오면은 이 내용은 보나마나 사진과 글은 뻔하다. 그러니 이 자체는 우리는 뽑지 않는다. 이 자체가 할아버지가 이 내용을 유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에 넣을 때 이렇게 요 사진과 요 사진을 뭐 이게 이제 사랑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두 장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한 장 사진을 넣어야 돼요. 두 장을 조합한 사진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끈으로 몸을 묶는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부적합한 사진이 아니냐, 그죠? 한 장의 사진에 다른 사진을 붙여 만드는 거 이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얼굴을 씌운 사진 이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디카시 박람회 장 내에서 찍어야 되는 것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진을 찍어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죠. 자신의 얼굴을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넣어놨죠. 이거를 경찰들이 보고 거기다 붙여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사진 만약에 대상 받으면은 거기다가 이 모델도 아니면서 거기다 붙여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은 장면이 들어가서 이 시선이 분산되는 작품 이런 사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사진에다가 뭐죠? 이게 이 사람 얼굴과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허리게 손을 댔어요. 이거는 안 된다고 했죠. 본인의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초상권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이게 음을 켜놔가지고 막 얘기 들리는데 이게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음을 좀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이분의 이제 이분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자신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과연 이 사진을 경찰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놓을 수 있을까? 경찰청 현관에다 이 사진을 붙일 수 있을까? 이건 못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체도 부적절한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물론 뭐 잘못됐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과연 이 사진이 1등을 했어. 대상을 받았어. 이걸 경찰청 벽면 전면에다가 현관 입구에다 이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 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얼굴 나온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얼굴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다 얼굴이 나왔는데 이 얼굴 나온 사진을 우리가 다 뭘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첨부시켜야지 그걸 우리가 심사해서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대상 받았다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싫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뒤에 이제 내 얼굴 잘 못 나왔어요 하고 얘기한다면 이 작품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 자체를 그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 성락을 받지 못했다면은 아예 그냥 제외시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은 그게 아자기 장터에서 연탄빵을 가게의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장님 얼굴이 마스크 쓰고 일부가 나왔어요. 그 부분도 동의를 받아서 대상 작품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또 작가도 하고 문경시에서도 동의를 받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어요. 그런 얼굴이 이제 정식으로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옆모습을 마스크 썼는데도 그걸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디카시에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런 번거로운 이 작업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제외시킨다. 이 아이돌 사진을 이렇게 다 내어놓고 어떤 아이는 다른데 보는 아이, 어떤 은 호기심 보는 아이, 어떤 은 하늘 보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 얼굴을 다 이걸 어떻게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을까? 이거 안 되겠어 라고 아예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 자, 다음은 내가 만일 심사위원이라면 다음에 사진 글을 설명을 했어요. 사진에 대한 글로 설명을 했는데 대한민국 미래 경찰의 내일을 함께 지킨다. 멀리서 보아도 경찰의 상징이 막혀 보이면 이런 내용을 본문 속에 넣으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 예측되는 그런 설명적인 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예선에 탈락할 수 있는 거다. 자, 다음 제목이 실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학교 앞 안전 보행 안전은 학교 앞 안전 보행 안전은 AI가 지킨다. AI가 지키는 학교 앞에 이런 것들은 안에 이 자체 제목만 봐도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AI가 지킨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닮은 목소리 또 다른 마음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도리와 함께하는 치안. 이게 포도리와 함께하는 치안이 이 자체가 포도리와 함께하는 자체가 요것만 봐도 아는데 요 자체를 여기다가 딱 설명을 해놓은 거죠. 제목에. 이런 것들도 점수를 많이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젊은 경찰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제목에 붙여놨는데 이 내용에 젊은 경찰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여기 있는 제목과 여기 있는 내용과 글이 똑같은 내용이 단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도 안 뽑아줄 확률이 많다. 뭐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진에 이 내용이 나오고 글을 다시 적는다는 것은 안 된다. 그죠? 뭐 그런 부분. 이 내용이 또 글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선에 탈락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5줄, 본문이 5줄 초과되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에요. 또 이분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이게 초과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오타, 사진이, 어떤 건 사진이 없는 게 있어요. 글 있고, 제목 있고, 이 사진 없이 글만 있는 작품도 있고, 또 오타난 것도 있고, 사진을 사진으로 찍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이제 D컷이 응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경에 대한 내용인데 문경 간문에 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나왔는 걸 누군가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내가 찍어 와가지고 그걸 응모했다.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서울 지하철 D컷이 공모전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 응모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역 내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건데 거기에 벽에 나오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 사진에 담겨가지고 대상을 받게 되면 이 사진을 이렇게 홍보물을 쓸 때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이렇게 한 부분을 여기는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가서 쓴다? 이게 안 된답니다. 만약에 대기업 같으면 대기업에 이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지 저작권의 위험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다른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간판 말고 왜 이게 홍보물 홍보 사진 같은 게 이렇게 막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찍으면 안 되고 사물과 사물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찍어야지 유리하다.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이 그리움, 제목이 인연, 제목이 그대와 함께, 이런 부분은 D컷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은 선정을 안 한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리움이라는 얘기를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인연이라는 얘기를 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대와 함께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발견이냐, 어떻게 이게 새로운 느낌이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예 제목이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제목, 사진,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본문 내에다가 제목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진에다가 이건 이제 원 자체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아예 본문을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것들도 이 자체가 하나의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D컷이 공모가 52개 정도가 10월 달에까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정도 D컷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떤 거는 이런 작품은 대상 작품이 500만 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D컷이가 또 대구 어디요 신문에 여기도 D컷이 500만 원이에요. 대상 상금이 전체 다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잘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을 잘만 좀 하시면은 이게 좋은 점수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막 빨리빨리 가네요, 그죠? D컷이 공모전 입상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우리가 D컷이 공모 주최측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문경 아작의 장터라 그러면은 아작의 장터, KD컷이 공모전은 KD컷이 공모전에 왜 이 공모전을 개최했냐, 그러면 아작의 장터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를 뉴스나 그 시에도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목적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또 홍보 주안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진은 잘 찍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찾아내 담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한 비중을 안배가 필요합니다. 제목 20%, 사진 40%, 글 40%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가는 게 좋습니다. 또 명사 간념, 부사, 형용사 이런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명사, 간념적인 명사, 부사, 형용사 이거 잘못 쓰면은 이게 글맛이 없기 때문에 예선에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심사위원이 보는 감점 요인을 볼게요. 사진 촬영할 때요, 사진과 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탈락시킵니다. 사진은 A를 말하는데 시는 B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진이 사진으로만 여겨지고 글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안 된다. 또 특히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사진이 없어도 시가 이해될 때 이거는 시다. 보세요. 그림과 이제 사진과 시가 50대 50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가 사진 없이도 100% 이해가 되면은 이거는 한편의 시고 감성시지에게 디카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를 써놓고 이게 A라는 사진에다가 이 시를 넣어도 이해가 되고 B라는 사진에도 이 시를 넣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이건 독립적인 시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사진과 시가 새로운 이 감정으로 확대될 때 완성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진과 글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그것도 이 조합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점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를 설명으로 적거나 글 속에 감정이 직접 노출될 때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사진에 대한 설명이 되는 순간은 감점이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뭐해서 즐겁다 이런 내용이 되면은 이 뭐뭐해서 즐겁다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건 감점. 뭐뭐해서 행복하다 이런 내용 표현을 쓰면은 이 자체는 이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제하고 감정을 독자에게 맡기지 않고 작가가 결론을 말하는 닫힌 문장을 쓸 때도 이게 감점 요인이 된답니다. 작가 혼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따라오지 못할 때 이게 홀로 이렇게 돌면은 그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만 하는 문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사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진 설명이 아니거든요. 각각 사진과 글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각각 글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합해가지고 감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도 감점 요인이고요. 뒤까지는 설명이 안 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 같은 내용이 제목뿐만 아니라 글 내용에 들어가도 이 자체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리움이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결론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글 1, 2로 하다가 제목에 아버지, 내용의 첫 줄에 아버지 뭐 들어가면은 바로 이거는 제외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심사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다음에 그리움,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쓰면은 단독으로 쓰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뒷가시 형식이 파괴된 경우도 감점 요인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뒷가시는 제목 있고 사진 있고 5줄 이내로 글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죠. 이게 5줄을 초과하는 것도 예선의 탈락 감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분명히 공고문에 5줄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줄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산문적인 거 막 이렇게 8단어까지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뒷가시는요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포착해서 사물과 사물 사이에 공간을 언급해야지 이게 뒷가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익숙한 비유나 상투적인 언어 사용은 AI 사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을 나오면 이거는 그리움이다. 달 나오면 이거 그리움이다. 꽃 나오면 이거 사랑이다. 달은 외로움이다. 이것처럼 이미 달 나오고 밑에 내용이 뭐죠? 외로움 나오면은 그럼 그렇지 하고 이런 것들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작품이 1.0점 접수될 때는 오해를 가리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싱거워서 웃은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 그죠? 구름, 그리움, 꽃, 사랑, 달, 외로움, 이런 것 들어가는 거죠. 비는 뭐예요? 눈물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당연은 이제 독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 이미지로 이거는 불리하다. 또
익숙한 문장보다 낯선 문장, 새로운 발견에 심사위원들이 눈길을 끌고 공감을 해준다. 예, 그죠? 이거 처음 읽었는데, 독특한 발견이네. 라고 했을 때, 다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본선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 놓는다. 접어놓거나, 그죠? 새로운 발견은 심사위원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시가 아무리 좋아도 사진에 결함이 있으면은 선정되지 않은 거죠. 뭐 지웠다든지, 그냥 얼굴을 넣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뭔가가 어떻게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진이라든지, 막 분산대가 너무 많은 걸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글이 아무리 좋아도 또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게 우리 초점, 구도, 노출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은 아무렇게나 막 찍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한 2개 정도의 사물을 사이의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죠? 이 수백 점을 작품 심사하다 보면은 먼저 본 작품과 이 작품을 사진으로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못 미치면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쪽에 작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작심하고 찍은 사진일수록 좋은 뒷가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요, 이 좋은 사진을 찍겠다고 찾아가야지 그 좋은 부분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뒷가시를 찍으러 가지 않고 가다가 우연히 사진 하나 찍는다 그러면 그 사진 중에 대부분이 뭐다? 인물 사진 중심으로 찍어온다. 우리가 좋은 수석을 찾으러 갈 때, 그 수석을 우리 찾아내는 부분이 이 작심하고 갔을 때 좋은 수석을 찾아내는데, 놀러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뜬노르는 돌 하나 보고 이거 좋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개밖에 못 찾지만, 작심하고 갔을 때 이제 허락된 이 탐석을 하는 뭐 그런 지역을 가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자대에 앉히면서 좋은 산수 경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뒷가시도 우리가 작심을 하고 가서 찍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후딱 이제 9시가 되었는데요. 조금만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앞에는 우리가 감점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표현이 가점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사진 속 공간에도 새로운 발견이 확인될 때, 또 문장을 이렇게 심사위원이 읽고 난 뒤에 요운이 남아가지고 그거 괜찮았는데 뭐 좀 이런 표현을 했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공모 주최 측 취지에 부합할 때 우리가 대상 작품을 이제 이렇게 선정되더라도 주최 측에다가 이제 시나 구청이나 경찰청 있는 데다가 이 작품을 대상 작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라고 나올 때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대상 작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등부터 5등까지는 그냥 이 부분 전체를 가지고 대상 최종심으로 올려서 이 5 작품 사이에서는 공모 취지에 맞는 어느 작품이든 간에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심사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에 5편 속에 이제 60편 중에 5편 속에 안 그러면 3편 속에 들어간 거 가지고 이렇게 대상은 이런 이제 홍보 취지에 맞는 거, 광고 취지에 맞는 거 이런 부분을 대상을 하고 나머지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 주최적 취지에 부합할 때 이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공고가 나오면은 공고의 공고문의 목적과 그리고 그걸 공동 주최한 기관장 같으면 이제 기관에 시청 같으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나 이 건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뉴스를 검색해서 정확하게 이 공고를 하는 목적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작품을 쓰는 게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 그 사진에는 그걸만 어울릴 때, 만약에 A라는 사진과 B라는 글이 있는데 가까이서 요 글은 요 사진에만 어울리는 거, 다른 사진에 갔을 때는 안 어울리는 거, 다른 글에 갔을 때는 안 어울릴 때, 요런 작품일 때 뭐다? 요거는 가점을 붙일 수 있다. 요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감점 요인 일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이나 제목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감점이 될 수 있는 글이랍니다. 읽어보나 마나 뻔한 결론이 예측되는 명사는 감점이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움, 사랑, 행복, 위로, 희망, 기다림, 감동, 눈물, 미소, 기억, 순간, 시간, 꿈, 진심, 영혼, 이런 것들이 제목에 나오면은 그 내용은 사진이나 글 속에 이런 거에 대한 감동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더 좋은 작품 다른 거에다 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도 이거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주, 정말, 참, 항상, 이미, 결국, 다시, 조용히 이런 말이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너무라는 거 가지고 꾸미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적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 디카시의 맛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고 이렇게 딱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가 10으로 봤을 때 이게 5가 넘은지 7이 넘은지 4가 넘은지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사 사용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도 우리가 안 뽑힐 우리가 있다. 소중한, 특별한, 행복한, 따뜻한, 외로운, 슬픈, 힘든, 평범한, 익숙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따뜻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이미 따뜻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 잘 써야 된다. 나중에 다시 형용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형용사 뒤에 여기가 뭔가가 이 명사가 나왔을 때 요 부분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들은 또 이 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제목에서 피해야 될 명사가 들어갈 때는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 그리움, 행복, 위로, 희망, 기억, 순간, 일상 이런 게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게 가점을 받으려면은 제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와 명사가 만날 때는 이게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명사를 나왔을 때 꾸민 형용사인데 왜가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닫힌 문, 왜 닫혀있지? 한번 내용을 봐야 돼. 젖은 신발, 왜 젖었지? 내용을 한번 봐야 돼. 비어있는 의자, 근데 비어있는 의자인데 이 왜 비어있지? 그런데 이 사진에 또 의자가 나오면 이런 것도 또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기는 불빛. 이런 것이 뭔가 꾸며줄 때 심사위원들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 우리 형용사, 그죠? 감점은 형용사와 명사가 만나긴 해도 그래도 또 뻔한 결론이 예측되는 거. 이런 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아름다운 사랑. 이것도 형용사가 꾸며줬죠. 아름다운 사랑은 이미 다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다. 깊은 그리움 예측 가능하다. 따뜻한 마음 내용이 예측 가능해.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또 비록 형용사가 명사를 만나도 이 역시도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궁금증을 유발하는 형용사와 명사의 만남은 가점, 의문이 들 때, 예를 들어 닫히지 않은 문, 어긋난 발자국, 늦은 시호,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이 왜가 이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녹슨 의자, 정지선, 마지막 손잡이, 빈집, 되도록 신호등. 우리가 실제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작품을 보니까 새의 눈물이 대상을 받았어요. 가난, 그 다음에 포코레인, 성장 일기, 이런 것도 했고, 부모의 서체, 이런 게, 이게, 그죠? 뭔가 꾸며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궁금증이 많아요. 새의 눈물이 뭐지? 궁금증이 남지. 왜 제목으로 했지? 그죠? 제목에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지 않은 형용사와 명사의 만남은 오히려 감점이 된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행복한 하루, 이런 것들, 그죠? 자. 심사에서 감점되는 관념으로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들어가면은요, 또 다
이 감점이 된답니다. 관념을 하는 것은 이게 생각, 개념, 추상적인 판단을 가리키는 단어를 이제 관념을 하는데 인생, 세상, 삶, 운명, 시간, 기억, 미래, 과거,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이것도 뭐죠?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념에 매가 붙지 않은 형용사는 감점 우려라 했죠. 그죠? 그 대신 이런 것들도 살아나는 이 가점을 받으려면은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 닫힌 문 왜 닫혀있지? 왜 젖어있지? 왜 비어있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이제 뭐, 거의 1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앞에 이제 그 분석해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작이 조금 늦어가지고, 좀 시간이 됐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AI D카시 부분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요거는 뭐 너무 시간이 오래된 부분들은 이건 부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D카시에 AI를 적용해서 D카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여기는 오늘은 이제 잠깐만 맛보여주는 걸 하고 별도로 요거는 AI와 D카시, AI로 어떻게 D카시를 입상하는 작품 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요 AI를 이용했을 땐 D카시는 구도 잡는 데만 활용해야 돼요. 별도 특강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AI는 주가 아니라 보조로 참고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할 경우 지금 순간에 보면은 AI는 통계적인 표현이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제해 글 작성에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싱거워요. AI가 좋아하는 D카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D카시에서 AI 네가 선호하는 개념적 단어 20가지만 적어줘 했더니 이런 거예요. 시간, 기억, 흔적, 거리, 경계, 침묵, 기다림, 시선, 온기, 빛, 그림자, 순간, 연결, 흐름, 균형, 텀, 반복, 방향, 존재, 변화 이런 것들은 제목이나 내용에 자기들이 AI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하는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심사를 할 때 이 스캔을 떠가지고 딱 전체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AI한테 돌리고 이 중에 AI가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다 좀 분류해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2000편이 들어왔다면 이 중에 뭐 이런 거 들어간 것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심사를 할 수도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야 이제 이번에 뭐 한 300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면서 하지만 뭐 신춘문예처럼 만약에 3000편, 5000편 들어왔다면 그거 다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2, 3년 후면은 이런 적용을 해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할 경우에 심사위원에 따라서 AI가 선호하는 관념을 제목이나 문장, 특히 결론에 사용하면은 심사를 제외할 우려가 있어요. 또 관념에는 해피엔딩으로 문장을 끝나게 전개하기 때문에 뭐 행복한 가족, 뭐 이렇게 즐거운 여행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 내용에는 즐거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제외할 우려가 있고요. 전혀 다른 장면을 인식할 수 있는 글로 구체화된 명령을 부여할 때 이게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이 명령을 잘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요, AI도 정보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AI는 하룻밤, 인공지능은 하룻밤 사이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 입력, 업데이트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를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거는 통계적인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 통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글이 싱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입력한 내용만으로 정보를 찾아 조합해 주지만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원하는 내용을 인지해서 송출할 뿐만 아니라 D카시 나는 문경을 홍보하기 위한 D카시 쓰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AI가
문경에 대한 모든 홍보된 내용을 전체 다 검색해가지고 통계적률 알짜를 딱 뽑아 5줄 안팎으로 딱 제시해주는 이런 시기가 2, 3년 내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경시 홍보 방안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냥 더 이상 설명도 안 했는데 AI 자체가 이 통계 자료를 본인이 다 분석해가지고 그에 맞는 내가 기획하려고 하는 이 윤보영 시인이 이런 명령을 했으면 윤보영 시인이 입에 맞는 디카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딱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AI로 디카시 쓰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AI로 디카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뭘 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명령어를 잘 넣어야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죠. 이제 AI로 디카시를 쓸 때 이 부분에 제가 사진을 넣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명령어를 넣어 가지고 디카시를 구도를 잡는 것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 요거는 이제 잠깐만요. 예, 아니요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걸 지우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여기가 아작의 장터예요. 아작의 장터 사진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부분에 이제 명령을 이제 제가 명령을 나중에 넣는 걸 드리거든요. 지금 문경 가원 아작의 장터에서 시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전국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어. 문경시는 가원 아작의 장터를 지역 대표 먹거리 명소로 육성해서 에코월드 등 관광지와 연계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도 내용,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찍은 내용으로 가한 아작의 장터, 디카시, 아작의 장터 디카시 업무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래 사진을 보고, 제목, 이렇게 또 별도 5줄 이내로 심사위원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이라면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디카시 좀 적어 주겠니? 사진에 대한 설명은 안 돼. 다만 사진 속 문경국수, 이게 문경국수죠, 그죠? 문경국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줄을 서서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이런 줄을 서서 이게 먹는 곳이니까 그만큼 맛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 더 많은 줄을 세우려면 주인도 국수 맛도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의 5줄 이내 디카시 좀 적어줄래라고 했을 때 첫째,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제목 별도 5줄 이내로 넣으면 자동 탈락되니까 안 돼. 5줄 이내로 적어줘. 제목은 명사를 형용사로 꾸밀 수 있게 적어줘. 내용은 긍정적이면서도 아작의 장터를 홍보할 수 있게 적어줘. 간접어는 사용은 안 돼. 좀 자제해. 사진은 설명이 아니라 느낌이 있게 적어야 돼. 심사위원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가능하고 일반 독자도 공감 가능하도록 좀 적어야 돼. 주최 측의 보도 내용, 홍보물로 홍보용 가능하게 긍정적으로 좀 적어줄래? 심사위원이 채택할 수 있는 10편의 디카시 좀 적어줄래? 이렇게 명령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 이렇게. 자, 복사하기 해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건 지우고요. 그죠?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지금 요 사진이에요. 그죠?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요거죠. 요 사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AI예요. AI, 요게. AI죠. AI. 자, 이제 사람입니다. 하면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적어 보겠습니다. 한번. 요 내용은 방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런 부분을 넣고 난 뒤에 뭐를 또 넣어요?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이제 그 사진 있었죠? 사진. 요 사진.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복사 떠가지고 요 사진을 찍어 온 걸 여러분들이 찍어 왔다고 생각할 때 요거를 가지고 어디 넣냐면은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걸 이렇게 8가지 주고 난데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진을 그 추가를 하는데 여기다가 저게 안 되니까 요 사진이죠. 요 사진. 요걸 넣었어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 5줄 안팎으로 한번 D카시를 적어줄래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걸 크게 넣으면은 이게 됐을 때 요것도 좀 약간 좀 옆으로 줄까요? 이거 해가지고 요걸 적어줄래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보십시오. 얘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뜨나 보자고요. 지금 사진에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진의 느낌을 끌어와서 줄 서는 마음, 맛, 주인과 손님과 함께 만드는 신뢰, 이 흐름으로 정리했어. 이걸 모두 제목 별도 본문 5줄 이내 간념의 최소 홍보하려고 가능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했다는 게 이런 쓰는 거예요. 제목이 형용사로 꾸며주는 뭐죠? 명사예요. 부지런한 한 그릇. 먼저 와서 먼저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보는 손길, 우리도 한 그릇은 줄을 부른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아도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안다. 맛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세운다. 그래도 또 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그릇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애쓴다. 손은 바쁘고 마음은 느긋해진다. 줄이 길어지는 이유다. 그 다음에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는 표정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다시 부른다. 이런 거.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손, 여러서의 발걸음, 서로를 믿으며 하루를 쌓는다. 줄은 그렇게 생긴다. 이런 거. 빈자리는 없고 물러설 마음도 없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말 대신 사람이 알려준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그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 줄이 답이다. 이런 것도 이 구성되는 부분은 굉장히 잘 쓴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도 여기서 내일도 찾게 된다. 손님과 주인이 같은 마음을 본다. 그래서 믿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서 있는 동안 불편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그 기대가 다시 줄을 만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간편보다 사람이 먼저 말한다. 간판보다 서 있는 뒷모습이 앞날을 보여준다. 이곳은 계속된다. 맛이 좋아, 줄 선다.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면, 아니, 너무 이게 간접적이게 좀 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심사위원이, 이게 선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20편만 적어 볼래?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그러면은 단 이쪽 단 5줄 이내의 글이어야 해. 이렇게 하면은요, 요게 잠깐만요. 글 이어야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성무편을 적어주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심사위원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해주는 거. 요건을 다시 정확히 잡고 해서 제목 별도, 본문 5줄 이내, 사진 설명 금지, 간념은 최소, 긍정 홍보용으로, 주소는 이유, 맛, 주인도 태도 해가지고 심사위원은 메시지 해도 가능, 일반 독자도 공감 가능하게 20편 한번 적어볼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길을 하루가 쌓여 사람이 모인다, 줄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약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 복사 떠서 이게 별도로 적어놓고 요걸 참고해가지고 여기와 내가 당초 쓰려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수정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맛이 통계적으로 이 작품의 이 사진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썼던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글이 들어갔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발걸음이 뭐 이렇게 정렬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AI가 쓰는 걸 보여지는 거죠. 그죠? 예. 설명은 필요 없다. 이미 서 있다. 맛은 사람들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말은 할 법도 한데 이게 공모형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명령을 다시 넣냐면 여기다가 보세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이게 사진을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공모전 했는 데가 어디죠? 영등포 디카시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작품 유형으로 3편만 적어 볼래? 뭐죠? 이게 느낌이 담기게 적고 5줄 이내로 적어야 해.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딱 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영등포 디카시 공모전 대상 받았던 뉴스의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등포 디카시의 수는 도시성, 사람의 흐름, 선택의 순간, 절제된 감정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아마 드러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보다 먼저 발이 줄을 만든다. 기다리면 불만이 아니라 선택의 확신. 도시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부분으로 자기들이 또 이렇게 뭐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수도 없이 막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만 가지고는 내에서는 잠깐의 망설임 끝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앞사람의 침묵이 나의 답이 되었고 오늘도 결정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AI만 가지고 업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 입상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요런 걸 가지고 구도만 참고서 보듯이 구도 참고하고 여기는 다른 나만의 내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진 찍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끌어와서 여기다가 답을 지워 넣는다.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하나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한 편만 더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자 보시죠.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이 연탄인데 요걸 볼게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요 자체를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오뎅과 이게 순대와 떡볶이가 이렇게 3개 당겨서 오는 이 사진을 거기서 찍은데 요걸 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요게 뭐죠? 이게 그 사진 속 음식은 아재개장터 최고의 육전 그죠? 육전도 있고 부추전도 있고 다만 맛은 하나 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어울릴 때도 맛을 낸다는 뜻을 담은 디카시를 한번 써봐 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쓸까?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재미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이게 입력됐죠. 그러면서 사진을 이제 그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 사진이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한번 적어봐 줄래라고 했을 때 얘가 또 어떻게 적어내나 한번 볼까요? 예. 얘가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보세요. 느낌 중심으로 설명을 배제하고 조합의 발그 홍보 활용 가능하게 5줄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보다 둘보다 세대 어울리면 직접 말하지 않고 보이게 이렇게 설계 했다는 게 이렇게 혼자서도 좋지만 함께 오니 손이 바빠졌다. 이 조합 자꾸 생각난다. 안 그러면 하나 놓고 둘 부르고 셋이 모이니 입보다 마음이 먼저 찬다. 고르다 보니 하나를 넘기다 보니 웃음이 먼저 남긴다. 약간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데 구성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접시가 늘수록 말은 줄고 고기만 자꾸 끄덕인다. 그게 답이다. 그게 맛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처음은 가볍게, 다음은 넉넉히, 끝은 아쉽게 잘 먹었다. 요런 것들은 가지고 가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갈 수 있죠. 이게 그것도 요걸 맛자리를 부지런한 맛자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기억 남는 구성의 이런 부분 무엇을 골랐는지 보다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이게 돌아가는 길에 계속 따라온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이게 AI를 가지고 기본적인 구도만 잡고 나머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써서 여기다가 이제 AI로 이렇게
뭘 묻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대상자 받은 작품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사진하고 이 사진을 입력시키고 그거를 입력시키면서 이런 걸 참고해서 내가 쓰는데 좀 참고하게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향을 좀 제시해 줄래? 그러면 자기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을 만약에 막 10개, 20개 찍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이 공간을 잘 이렇게 찾아내지 못할 때는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공간과 공간 사이가 어느 그 사진에다가 내가 이 생각을 넣으면은 그게 잘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겠니라고 물으면은 얘가 그 공유를 이렇게 사이와 사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AI를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여기 의존해서 요만 가지고 이게 디카시 공모전에 내가지고는 이거는 싱거워서 입상이 안 되는데, 요걸 당초 찍으려고 했던 생각, 그리고 내가 이제 얘한테 물을 때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 나는 요 사이에서 요런 느낌을 받았다, 요런 부분, 요런 걸 넣어가지고 한번 구도를 잡아서 그거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감성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입력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입상에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인 이 사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 개 변형돼서 쓰는 부분을 별도로 이제